왜 어떤 거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나고 어떤 거는 다 잊혀질까요? 글쎄요. 일단은 기억이 난다는 거는 그 상태에 굉장히 몰입을 많이 하고 그 상태가 오랫도록 기억에 남는 무언가가 있었을 거고요. 네. 그게 아니면은 그냥 또 흘러가서 기억 속에 네. 묻혀지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일이 기억이 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몸에서 중요하다고 간주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뇌는 뭘 기준으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걸 가르냐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한 분이 에릭 칸데입니다. 이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2000년에. 바다 달팽이를 이용해서 이제 이분이 실험을 했는데 이분이 밝힌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더라. 딱 두 가지. 그게 뭐냐면 자극이 세면 우리 뇌는 중요시 여긴다. 여러분들이 소스라치게 놀랐거나 아주 재밌었거나 이러면 기억을 해요. 자극이 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애우려고 그래요. 영어 단어를. 나 잘 안 애워져. 우리 뇌가 중요시 안 여기는 거예요. 그거였구나. 그런데 애워야 돼. 어떤 방법을 쓰죠? 반복하죠. 반복을 하면 우리 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강한 자극이 반복해서 올 때가 가장 우리 뇌는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몰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활용해서 아주 유용한 정보를 하나 가르쳐 드릴 텐데 아이가 책상에 앉는 데까지 굉장히 힘들다고 네. 그랬죠. 얘를 5분 만에 몰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발 가르쳐 주세요. 이걸 이해하려면 외형 기억이 있고 안무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외형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뭐 김상중 씨, 뭐 이지연 씨 이렇게 이름을 기억하는 거 이런 거를 외형 기억이라고 그래요. 스쿨은 학교다. 그러니까 의식할 수 있는 기억을 우리가 외형 기억이라고 해요. 의식할 수는 없지만 내가 실력이 있는 거가 있어요. 뭐 운전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악기를 다룬다거나 이런 기억을 우리가 안무 기억이라고. 몸에 배어 있는 거. 그렇죠. 몸에 배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나오는 거. 것을 우리가 안무 기억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는 시험은 외형 기억과 안무 기억 중에 어떤 기억을 테스트하는 걸까요? 외연 기억 같은데 네. 둘 다 섞여 있는 어떤 그런 거 아닐까요? 예. 외형 기억을 테스트를 해요. 외형 기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바이올린을 세계에서 제일 잘 연주해요. 이거를 필기 시험으로 테스트할 수 있을까요? 못 하겠죠. 못 해요. 네. 그러니까 안무 기억을 필기 시험으로 테스트할 수가 없어요. 시험 점수를 올리기 위한 공부를 하잖아요. 이거는 외형 기억만 발달시키고 안무 기억을 발달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영어에서 말하기 듣기 네. 이거는 외형 기억일까요? 안무 기억일까요? 제 생각엔 영어랑 한국어랑 다를 점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국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안무 기억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말할 때 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지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까? 자동.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안무 기억이에요. 그런데 어학이 안무 기억인데 우리는 시험을 위한 영어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형 기억을 공부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피아노를 배우는데 학교에서 필기 시험으로 테스트를 해. 필기 시험으로. 그러니까 어떤 애는 피아노를 안 치고 그냥 공부만 해서 가니까 100점을 맞아. 나중에 보면 얘가 음악도 100점 맞고 1등 했는데 실제로 쳐보려면 못 치겠죠? 우리 영어가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안무 기억이 중요한 건데 어학은 안무 기억을 발달시킨 게 아니라 외형 기억만 발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 1등을 하고 아무리 점수가 좋아봤자 미국 사람을 만나면 말을 못해. Excuse me. 예? 뭘 도와드릴까요? Hi. They billed me over 100,000 won for my electricity. How in the world is that possible? I'm a single resident.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피아노를 배우려고 하는데 그러면 체르니를 치기 시작해야 되나요? 바이엘을 치기 시작해야 되나요? 당연히 바이엘부터 해야 되는 그래야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른들이 이제까지 다 외형 기억으로 영어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는 어른이니까 어른에 맞는 영어를 하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하기 듣기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바이엘에 해당하는 게 미국 아이 5살, 6살 아이를 목표로 해야 돼요. 아주 쉬운 단어를 얘기하고 쉬운 구조를 얘기하는데 자유자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암묵교육이에요.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튀어나오는 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그거를 해야 돼요. 그게 제대로 돼야 그다음에 어려운 단어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이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보기 위해서 따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The Power of Immersion to Awaken Genius예요. 그러니까 천재성을 깨워줄 몰입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따라해야 하는데 그 원어민하고 앵무새처럼 똑같이 따라해야 돼요. 자,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걸 이제 해봐야 돼요. The power of immersion to awaken gen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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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몇 번 정도 해야 암묵기억이 될까요? 100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100번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1000번 정도 해야 돼요. 1000번 정도. 요새는 스마트폰 무한반복 앱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자투리 시간을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몰입도가 낮을 때가 언제냐면 방학이 됐는데 뭐 공부당은 공부가 아니라 늘어져가지고 일어나지도 않고 있죠. 엄마가 아침 식사를 해도 안 하고 뭐 9시, 10시, 11시가 됐어요. 누워 있는 거야. 그런데 누워 있는 게 편치가 않아, 사실은. 지겨워. 지겨운데 일어나는 게 조금 더 지겨워서 지금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이제 몰입도가 가장 낮은, 그러니까 늘어질 대로 늘어진 상태예요. 그때 이것을 틀어놓으세요. 이거를 틀어놓는데 소리를 조금 크게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따라하기도 싫어. 그렇잖아요. 의욕이 하나도 없으니까. 따라하기도 싫어. 얘가 반복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게 나를 각성을 시켜요. 반복이 내적 중요성을 올리잖아요. 한 5분, 10분 계속 들여다보면 이제 따라할 정도는 돼. 따라할 정도는. 그럼 마음속으로 따라하세요. 그럼 효과는 이제 더 커져요. 마음속으로 5분, 10분을 따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각성도가 더 올라가서 소리를 내서 따라할 수가 있어, 이제는. 그래서 소리를 내서 따라해. 한 10분 따라하면 그냥 일어나죠, 저도. 이제는 충분히 몰입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 일도 할 수 있고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하기 위해서 몰입도를 어떻게 올리느냐는 거죠. 제가 이제 하나의 그 체계를 만들었어요. 먼저 천천히 생각하라는데 제가 몰입을 할 때는 이렇게 편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있다가 졸다가 생각하다 이렇게 해요. 저는 그 편한 의자가 있어요, 제 방에. 그 의자에 앉아서 수업 준비도 하고 강의 준비도 하고 논문도 쓰고 그래요. 아주 편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러면 동료 교수가 와서 이렇게 쉬는 거지 일하는 거냐 그래요. 저는 쉬는 것보다 더 편해요. 여러분들이 아주 직장에서 힘든 일을 하다가 집에 왔어요. 그래서 편한 소파에 쉬고 있어. 그 상태가 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상태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에 집중해. 어느 게 더 좋아요? 그 상태에서 집중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편하게 쉬고 있지만 머리는 온통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쉬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면서 집중할 수가 있다.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명상하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졸리면 선잠을 자고 선잠이 너무너무 좋아요. 선잠을 자고 나면 몰입도가 불연속적으로 올라가요. 누가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와.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 어려운 철학책 한번 읽어봐. 그러면 이제 읽다가 졸려, 그죠? 그러면 왜 졸릴까요? 그걸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 뇌가 너 깨어있는 머리로 이거 이해 못하니까 재우는 거예요. 우리 뇌가. 네. 저한테 몰입을 도와달라고 이제 뭐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선잠을 자라고 그래요, 선잠을. 선잠을 잤더니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교수님 선잠을 잔 지 몇십 분 만에 또 머리가 아파요, 그래요. 또 공부가 재미없습니다. 또 선잠을 자라. 정말 그래요.
슬로우 싱킹의 핵심은 선잠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잠. 우리가 잠잘 때 그 문제 해결 능력하고 깨어 있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이 다른데 잠잘 때는 의식의 훨씬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할 때는 의식의 얕은 곳까지 들어갑니다. 슬로우 싱킹을 하면 훨씬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은 졸릴 때가 있는데 나는 안 잔다고 생각을 하고 무언가 계속 머릿속으로 그 수업 내용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짝이 자꾸 저를 툭툭 치면서 너 일어나라고 깨웠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나 안 자니까 나 깨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아마 교수님도 이렇게 몰입을 하시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사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몰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게 아지랑이처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내용은 몰라요. 제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는데 거기서 누가 나를 만나러 온 거예요. 고개를 돌리면 이 아지랑이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못 돌리고 까지 긴장했던 걸 이제 의식으로 끝에 올려놓고 이제 노트에 쓰고 고개를 돌리니까 가고 없어요. 지금도 누군지 몰라요. 사과할 기회도 없는데 이게 이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몰입을 하면 이제 와이프한테도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합니다. 이걸로 유명한 헝가리의 유명한 폴 에어딧이라는 전설적인 수학자가 있어요. 이 사진인데 학회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주무시는 거. 졸고 있는 걸까 생각하고 있는 걸까 뭐 이건데 저분은 항상 저렇게 졸면서 연구를 해요. 저분이 보통 수학자가 평생 하나 쓸까 말까 하는 논문 한 1,500편 정도를 쓴 분이에요. 아주 전설적인 수학자입니다, 저분이. 근데 이분은 방랑 수학자로 알려져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가장 많은 문제를 풀고 죽고 싶다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대학에서 교수직을 준다고 그랬는데 교수직을 마다하고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수학 안 풀리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 문제를 풀어주고요. 또 호주에서 문제가 안 풀리는 수학 문제가 있다면 거기 가서 풀어주고요.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해요. 근데 저분은 거의 평생을 몰입을 했어요. 그런데 항상 저래. 근데 저는 저걸 너무 잘 이해를 해요. 저런 상태를. 그다음에 몰입을 한다는 것은 질서 정연한 상태로 가잖아요. 그렇게 간다는 거는 이제 세포를 자꾸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거에. 근데 그게 비활성화도 동시에 일어나요. 활성화가 비활성화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비활성화되는 속도보다 활성화되는 속도가 빨라야 몰입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1초도 쉬지 않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화장실 가거나 뭐 아니면 인터넷을 하면 몰입도가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몰입도를 올리는 건 쉬워요. 근데 비활성화는 금방 돼요. 비활성화는. 그러니까 기껏 올려나가봤자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건 힘들지만 내려가는 건 쉽듯이 이게 활성화를 계속 시키는 거는 굉장히 힘든데 비활성화를 시키는 거는 금방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도 공부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내가 최상의 상태를 그러니까 하루만 이렇게 보내고 이틀만 보내는 거는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내가 한 달, 1년, 뭐 심지어 10년 이렇게 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두뇌를 풀가동하는 상태를 장기적으로 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운동이 엔트로피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활동 중에 낮은 엔트로피 상태 있잖아요. 그 상태로 가는 게 바로 운동이에요. 가장 쉽게 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운동하면 기분 좋잖아. 완전히 1초도 쉬지 않고 하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상쇄가 돼요. 하나의 피로감이 안 생겨요. 뭐든지 쉬워져요. 운동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시죠? 영어 공부하다 잘 안 되면 저는 수학으로 갈아탔던 것 같은데요. 네. 예. 몰입 대상을 자주 바꾸면 몰입이 안 된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팔자가 좋아서 애인이 많아. 애인이. 그래서 월요일 날에는 A라는 애인을 만나고 화요일 날은 B를 만나고 수요일 날은 C를 만나고 뭐 이렇게 되면 몰입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에만 몰입할 수가 있어요. 영어의 몰입도하고 수학의 몰입도가 좀 달라요. 활성화되는 세포가. 영어의 인테리어를 만든 거예요. 내가 영어를 재밌고 잘할 수 있게. 그런데 수학으로 바꿔버리면
그걸 다 부숴버리고 수학의 인테리어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정상까지 안 가고 올라가다 내려가서 또 수학이라는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몰입도를 어떻게 올리느냐는 거죠. 쉬면서 집중할 수가 있다.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1초도 쉬지 않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1초도 쉬지 않고 하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상쇄가 돼요. 하나의 피로감이 안 생겨요. 몰입 대상을 자주 바꾸면 몰입이 안 된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이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1000명에 1명 있는 인재니까 그룹 차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켜? 그 학생들이 이제 몰입을 해서 즐겁게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물질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좋아서 뭘 하는 것들은 다 도파민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없어요. 혹시 박지현 씨 축구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박지현 씨가 좋아하는 축구팀이 이기고 있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마치 경기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승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이 사진은 뭐냐면 독일의 그 에펜도르프 의대의 크리스티안 비헬 그 교수 연구팀이 축구 팬들이 축구를 보면서 기쁨을 느낄 때 이제 뇌의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는가를 봤는데 쾌락을 관장하는 측자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 부분이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복피계 도파민은 뭐냐면 일회성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식욕, 성욕 같은 주로 중독과 관련됩니다. 저 복피계 도파민이. 그러니까 복피계 도파민 회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건 노력을 안 해도 오히려 저거는 억제해야 될 일이 많아요. 오히려. 근데 이제 측자액의 도파민은 기대 보상.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겁니다. 내가 기대했던 게 성공을 했다. 뭐 이러면 이제 측자액의 도파민인데 그거는 쉽게 발전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게임에 몰입이 되고 하는 이유가 이제 측자액. 더 가면 여기서 이제 뇌에서 이쪽으로 가면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그러죠? 이 부분을 전두피질, 전두엽. 네. 저 전두연합령까지 도파민 회로가 뻗어 있어요. 근데 저거는 이제 멀리 뻗어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발달은 안 돼 있어요. 저거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때의 즐거움은 창의성의 즐거움. 독서를 하면서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죠. 연구를 하면서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창의적인 활동을 하면서 그 사람도 굉장히 즐겁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즐거움. 어떤 도파민 회로를 발달시킬 때 나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행복의 양이 가장 많을까를 생각해 보면 전두엽의 도파민 회로를 발달시켜야 된다. 정말 그러면 전두엽에서 재미가 있을 수가 있느냐. 엘버트 마이클스는 이제 이분은 평생 동안 빛의 속도만 측정한 분이야. 평생 동안. 그러니까 그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겨울 것 같죠. 그죠? 네, 평생 동안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데 보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너무나 재밌었거든요. 폴 디렉이라는 분은 양자역학의 대가. 이분한테 이제 양자역학에 대한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소감을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마치 아주 흥미로운 게임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두엽의 도파민 회로를 발달시키는 것이 과학적으로 가장 많은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